만약 거대한 우리 안에서 수만 마리의 뱀이 몸부림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혐오감을 느끼시나요? 재밌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뱀과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농장에서 온 존재입니다. 약재는 물론 고기와 가죽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뱀 농장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곧 목격하게 될 일들이 이 매혹적인 동물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는 3,700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뱀이 있습니다. 이 뱀들 중 일부는 손가락에 감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그물무늬 단뱀처럼 스쿨버스보다 크게 자라 7m가 넘는 뱀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습니다. 킹코브라의 독은 7ml, 티스푼 하나 분량만으로도 20명을 죽이거나 성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뱀 양식 산업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뱀고기, 가죽, 해독제 생산으로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벌어들이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이 산업의 연간 가치는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뱀의 사육 환경은 종에 따라 작은 개별 사육장부터 대규모 공동 사육장까지 세심하게 관리됩니다. 이러한 농장에서 사육되는 어린 뱀들은 종종 수만 마리씩 세심하게 사육되며 바나나 잎이나 천으로 덮어 시원하게 키웁니다. 식사를 즐기는 것은 신나는 경험입니다. 뱀은 닭, 개구리, 쥐 등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뱀이 어떻게 그렇게 큰 먹이를 먹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뱀은 턱이 유연해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동물도 삼킬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매력적이고 건강한 자손을 낳기 위해 뱀의 색깔에 맞춰 짝을 맞추기도 합니다. 어미뱀 한 마리는 언제든 최대 5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만 개가 넘는 뱀알을 동시에 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농장들이 있습니다. 이 알들은 따뜻한 모래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고 마치 귀중한 작은 보석처럼 부화할 때까지 면밀히 관찰됩니다. 50일에서 80일 정도 지나면 어린 뱀들이 부화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뱀들이 적절하게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농부들은 동물들에게 종류에 따라 갓 태어난 쥐나 작은 곤충을 먹이로 주어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뱀은 항상 깨끗하고 담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껍질을 벗는 시기가 오면 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부들은 뱀에게 물을 뿌리거나 간단히 씻어줍니다. 반면 성체뱀은 1년에 몇 번 정도만 허물을 벗는 반면 어린 뱀은 성장 속도가 빨라 더 자주 허물을 벗습니다. 먹이를 주는 시간은 농부들이 낡고 버려진 가죽을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이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뱀은 성숙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살, 가죽 또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채취됩니다. 뱀을 재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뱀 사육 농가에서 매년 5천 건 이상의 뱀 물림 사고가 보고됩니다. 먹이를 주거나 청소할 때 한 번의 실수라도 치명적인 탈출이나 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련된 농부들은 항상 침착하고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의료 분야부터 패션 산업까지 뱀의 모든 구성 요소는 용도가 있습니다. 베트남 뱀에서 추출한 독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전통 약재로 매우 귀하게 여겨집니다. 뱀을 정성껏 도살하여 깨끗이 씻은 후 잘게 썰어 뜨거운 물에 데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뱀의 살은 생강과 계피를 넣고 큰 냄비에 3일에서 7일 정도, 즉 농축 추출물이라고 할 만큼 걸쭉해질 때까지 조리합니다.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입맛에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알려주세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분비는 골목길에 있는 뱀 가죽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뱀 가죽은 인부들이 맨손으로 벗겨내고 무두질하고 늘립니다.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는 매년 50만 개가 넘는 뱀 가죽이 사용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만 5천 개의 뱀 가죽을 합법적으로 수출하며 세계 최대 뱀 가죽 공급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의 합법성과 동물 복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이면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뱀, 놀랍고도 위험한 존재. 수천 년 동안 뱀은 특히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이야기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뱀을 기르는 것은 살과 가죽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뱀은 독과 약효를 모두 제공합니다.
화려한 명품 패션계에서 이국적인 소재의 진정한 출처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급 부티크에 세련된 카운터 뒤 2만 달러짜리 비단뱀 가죽 핸드백의 광채 아래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뱀 사육은 단순한 육류나 의약품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외딴 마을과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를 연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농장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파리와 밀라노에 수출할 가죽을 무두질 공장에 공급하지만 다른 농장들은 규제된 사업과 불법적인 착취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농장의 모든 뱀이 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야생에서 포획되어 사육 번식이라는 명목으로 사육됩니다. 합법성이라는 미명 아래 희귀종은 소위 연구시설을 통해 유입되거나 농장에서 번식했다는 허위 라벨이 붙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처럼 법 집행이 일관성이 없는 국가에서는 보존과 상업적 거래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영역은 뱀 가죽의 이국적인 매력을 위해 위험한 편법, 위조된 수출 서류, 그리고 야생 개체군의 수위 없는 고가를 정당화하는 지하가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네트워크와 법적 모호함 너머에는 생생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인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뱀 사육업자들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먹이를 주거나 청소하는 동안 한순간의 방심도 손가락, 팔다리,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여러 번 물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구적인 절름발이 또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 흉터를 안고 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농촌 경제에서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한편 농장과 위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또 다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뷰티 업계입니다. 고급 살롱과 고급 스킨케어 시장에서 뱀독 세럼은 마치 기적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며 탄력 있는 피부와 젊어 보이는 윤기를 약속합니다. 콜라겐 보충제, 주름 개선 크림, 심지어 주사 치료제까지도 뱀 추출물에서 유래했다고 홍보합니다. 그 결과 암컷 독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독을 짜내거나 특정 종은 제약용으로만 사육됩니다. 이처럼 허영심과 생물학의 교차점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외모 개선을 위한 제품을 위해 동물들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뱀이 화려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뱀들은 선명한 피부 무늬를 위해 사육되지만 모두가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가 있거나 색이 바래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불완전한 뱀들은 종종 버려지거나 조기 도축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유통됩니다. 어떤 뱀들은 길가에 놓인 뱀술 항아리에 담겨 기념품이나 민간요법으로 판매됩니다. 어떤 뱀들은 값싼 길거리 음식으로 사용되면서 한때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힘을 잃고 그저 신기한 고기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품화에도 불구하고 뱀은 오랫동안 깊은 영적, 문화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 특히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뱀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사원에서는 뱀의 형상을 본떠 숭배하고 신화에서는 뱀의 분노를 경고하며 시골 지역에서는 뱀을 해치면 불운이 온다고 믿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신성시도였던 바로 그 생물들이 이제는 거래되고 해부되고 착용되고 소비되는 등 세계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뱀 사육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학적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의 뱀을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인공적으로 사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한 뱀들은 지역 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근 토지와 수원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의 변화로 생명공학 기업들은 인공독 합성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농법을 완전히 파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뱀 사육은 단순한 시골 직업이나 먼 미래의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전통, 산업, 생물학, 유행, 그리고 생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 지위, 그리고 이익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모든 가죽 조각, 모든 혈청, 모든 약초 추출물 뒤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종종 가격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의 상징 중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는 큰 고래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큰 고래를 문화적 상징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는 고래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하며 공동체 생존에 기여하는 식량 공급원 역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부 토착 어촌 마을에서는 매년 고래와 향유고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독특한 땅을 탐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래를 잡는지 알아보는 모험에 함께 해주세요.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 포획이 금지된 일본이나 노르웨이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라마렐라 어부들은 생계 유지와 전통적 관행을 위해 고래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레라 주민들은 매년 수십 마리의 고래를 사냥합니다. 이 고래에는 북극고래, 대왕고래, 심지어 향유고래까지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래 상어 한 종만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말레라 어부들이 고래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전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말레라 사람들이 매일 아침 출항할 때 엔진이나 정교한 무기를 가져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동을 위해 전통 목선인 팔레당을 이용했습니다. 말린 야자나무 잎을 사용하여 용기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통배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배 한 척에 약 10명에서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 인원에는 등반가, 운전수, 관측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마라고 알려진 창병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라마는 사냥의 주된 책임을 맡습니다. 출발 직전 그들은 종종 한적한 해변에서 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는 고래의 종, 바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고래 가족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레라족은 고래를 잡아야 할 먹이가 아니라 바다가 준 소중한 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 어업이 있지만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는 라말레라 방식의 고래잡이입니다. 해안 근처에서 향유고래나 혹등고래와 같은 고래를 발견하면 배는 즉시 고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고래를 쫓기 위해 배에 탄 관찰자는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라마파족은 배에서 고래를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4m 길이의 작사를 들고 고래의 몸을 향해 곧장 휘둘러 칼날을 고래의 몸 깊숙이 박아야 합니다. 점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물고기는 꼬리를 휘두르며 당신을 낚아채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작살이 목표 지점에 닿는 순간 어부들은 보통 배에 연결된 줄을 이용해 으르렁거리는 고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고래의 목은 종종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으르렁거렸습니다. 고래가 지나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부들은 고래의 목을 조여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협력해야 했습니다. 사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 거대한 고래는 어부들의 배를 바다로 던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람말레라 어선에는 일반적으로 보트 행거와 전문 고래 사냥꾼, 특히 작살 낚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고래를 먼저 해안으로 가져온 후 해변에서 바로 해부하고 나누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을의 각 가족은 파이의 일부를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나누기 시스템은 전수되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 가져갑니다. 등반가, 뱃사공, 도축 제작자는 각자 자기 몫의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어획된 물고기 중 일부는 지역사회의 노인,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모아둡니다. 생선의 모든 구성 요소는 활용됩니다. 고기는 소비되고 지방은 요리나 연료로, 뼈는 수공예품 제작에 활용되며 가죽과 내장은 건조되어 다른 공동체와 거래됩니다. 고래는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레라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는 대신 고래를 사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르바타 섬은 시골에 위치한 황량한 곳입니다. 스스로 성장해 보세요. 지역 어부 대부분은 해안에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수백 년 동안 고래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바다에 작은 물고기가 없는 혹독한 건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말레라 부족 문화에 따르면 고래는 조상과 바다가 선사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고래 사냥은 탐욕이나 시장에 고래를 팔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15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고래만 사냥하며 대부분의 사냥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래 사냥은 배와 창을 만드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사냥을 기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말레라 어부들은 손으로 사냥하는데 이는 엔진이나 다른 현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적 폭염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필요한 것만을 채취하고 어린 고래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며 무리 사냥을 금지하고
자연의 균형을 끊임없이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존 방식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왈레라 풍습을 국가문화유산의 일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공동체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전통을 악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람발레라. 사람들이 대대로 고래를 사냥해 오면서도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대 고래는 단순히 심해의 거대한 생명체를 넘어 바다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바다의 거인은 신비, 힘, 그리고 우아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고래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서 고래는 바다의 신성한 존재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이 지역에서 바다의 풍요로움은 오랫동안 영양의 원천이자 조상과의 영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신비롭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해안마을 라말레라로 떠나보세요. 이곳에서 고래 사냥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삶의 방식입니다. 일본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상업 포경과는 달리 라말레라 섬의 고래 사냥은 오랜 관습,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전통적 및 생계 유지 목적으로만 허용합니다. 매년 마을 주민들은 향유고래, 북극고래, 그리고 때때로 흰인수염고래 등 수십 마리의 고래를 사냥하며 이 포획으로 흉년을 견뎌냅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지역의 사냥꾼이 엄격히 출입 금지된 희귀 보호 중인 고래상어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현대 기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바다 생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세대를 거쳐 전승된 그들의 유서 깊고 대담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기술에 있습니다. 사냥철이면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기계로 발사하는 엔진이나 작살 대신 팔레당이라는 전통 목선을 타고 출항합니다. 팔레당은 손으로 제작하고 안정성과 속도를 위해 말린 야자나무 잎으로 감싼 배입니다. 이 배에는 약 10명에서 12명의 선원이 탑승하며 각 선원은 조타수부터 관측자까지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워라마라고 불리는 작살잡이가 가장 눈에 띕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이 용감한 사람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장본인입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 사냥꾼들은 해안 근처 작은 제단에 모여 엄숙한 기도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바다와 조상, 그리고 고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말레라족에게 고래는 적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바다가 선사하는 신성한 선물이며 아낌없이 바치고 탐욕이 아닌 경건한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냥꾼과 먹이 사이의 이러한 신성한 유대감이 라말레라족의 전통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착취적인 관행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해안에서 고래, 대개 향유고래나 혹등고래가 발견되면 사냥이 시작됩니다. 관찰자는 방향을 외치며 지시를 내리고 팔레당은 바람과 사람의 힘만으로 돌진합니다. 팔레당이 가까워지자 라마는 사냥의 가장 위험한 단계를 준비합니다. 약 4-5m 길이의 손으로 조각한 작살을 든 작살잡이는 배의 뱃머리에서 뛰어내려 고래의 등에 정확하게 작살을 꽂아야 합니다. 사냥의 성공은 전적으로 이 용감 무쌍한 점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빗나간다면 고래는 강력한 꼬리로 방역하거나 깊은 바다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일격을 가하면 배에 묶인 밧줄이 고래가 완전히 도망칠 수 없도록 막아주지만 고래를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싸움은 육체적으로 고된 만큼 위험합니다. 고래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배를 쉽게 뒤집거나 선원들을 수 킬로미터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선박에는 베테랑 선원들이 탑승합니다. 이들은 수년간 바다를 항해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베테랑들입니다. 작살잡이는 강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며 바다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들은 기술과 규율의 화신이며 고래 사냥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겸손과 용기의 뿌리를 둔 예술로 만듭니다. 고래가 제압되어 해안으로 다시 끌려오면 마을 전체가 다음 중요한 단계, 즉 전리품 분배를 위해 모입니다. 해변에서는 거대한 고래의 몸을 정성껏 도축하여 분배합니다. 고래의 모든 부위를 사용합니다. 버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는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고래 기름은 요리와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으로 가공합니다. 뼈는 도구나 장신구를 만들고 가죽, 내장은 말려서 근처 마을 사람들과 교환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노인,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따로 마련합니다.
배부는 깊이 뿌리내린 공정성 시스템을 따릅니다. 사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작살잡이, 뱃사공, 도츠 제작자, 그리고 등반가들이 더 큰 몫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관대함은 선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래는 마을의 소유이며 고래의 도착은 단결, 기쁨, 그리고 공동 번영의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그 후에는 노래, 춤,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와 함께 축하 행사가 자주 열립니다. 라말레라 사람들은 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농사짓는 대신 농사나 가축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그들의 지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라말레라가 위치한 렘바타 섬은 험준하고 건조한 지역으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바위 투성이 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담수도 부족합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는 삶의 주된 공급원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물고기가 귀한 건기에는 고래 사냥을 통해 공동체가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라말레라 사람들에게 고래는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조상과 바다가 생명줄처럼 보내준 신의 섭리입니다. 더욱이 고래 사냥은 사회적 목적을 지닙니다. 공동 노동, 공동의 위험, 그리고 기념을 통해 공동체를 결속시킵니다. 배를 만들고 그물을 짜는 것부터 창을 만들고 사냥 후 축제를 여는 것까지 사냥의 모든 단계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들이 했던 역할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며 조상들의 지식과 가치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사냥하는 상업활동과는 달리 라말레라족은 엄격한 윤리규칙을 준수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임신한 고래나 송아지는 사냥하지 않으며 항상 바다에 대한 존중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 덕분에 이 지역의 고래 개체수는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사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전통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엄격한 규제하에 지속되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착민의 관습을 존중하는 동시에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획, 공장식 트롤 어선,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라말레라 고래 사냥은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사냥은 생존, 정체성, 그리고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냥은 신성하며 모든 고래는 선물입니다.